일단 첫 번째로 보통 사람들이 왜 영혼하고 소통이 어려운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니, 우리 영혼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면 우리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소통을 전혀 안 하나요? 일단은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영혼의 주파수 값이 달라요. 그래서 영혼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영혼하고 주파수 값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층이 여러 겹이 있는 이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에너지층에 올라가지 않으면 영혼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라디오 주파수랑 비슷한데요.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 값에 비슷한 사건들, 비슷한 사람들을 지금 마주하고 계신데 거기에 영혼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잃기 전에 영생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과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에너지 값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지라 의식 수준이라 할 수도 있고 주파수 값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에너지 값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무리 미성숙하고 아무리 어린 영혼이어도 인간보다는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랑 소통을 하려면 일순간 주파수가 층이 일치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고기도 안 먹고 마음 계속 정화하고 에너지 감각 깨우는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예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원래 인간이랑 영혼은 주파수 값이 달라서 통수신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요거를 먼저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요 의식 값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면서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거기서 혼선을 빚지 않을 정도로 자기의 마음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 요런 사람들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널링 자료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라고 한 게 그래서예요. 본인은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각이 깨어있든 깨어있지 않든 영혼하고 소통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영혼의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거운 에너지들을 담은 음식들은 다 방해가 됩니다. 고기, 그리고 술, 담배, 약물, 맵고 짠 음식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영혼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체 그것도 식물이 아니라 조금 더 인간에 가까운 자기만의 감정과 생각을 가진 동물들의 육체를 먹는다는 거는 그들이 뱉어낸 감정도 같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동물을 사랑해서 동물을 먹지 말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을 다양하게 배출하는 생명체의 육체를 먹음으로써 그 육체에 머금어져 있는 감정도 같이 먹습니다. 동물도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사람들의 식용을 목적으로 애들을 키운 그 공장에서는 더더 안 좋습니다. 제가 말했죠. 아까 영혼이랑 인간이랑 이 에너지 층이 다르다고. 근데 동물은 더 낮습니다. 더 무거워요.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연에서 정말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란 동물들을 먹어도 여러분들 무거워집니다. 그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다면 여러분들은 독소를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너지 바디가 깨끗하고 맑지 않으면 영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다 막힌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육식을 가장 먼저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왜 안 되냐면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센 자극에 노출이 됩니다. 자극적인 것들을 먹다 보면은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아주 무뎌지거나 아주 섬세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짠 걸 먹다 보면 더 짠 걸 찾게 됩니다. 싱겁게 먹다 보면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게 되게 짜게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감각은 점점 더 무뎌지거나 점점 더 섬세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육체 감각과 에너지 감각은 함께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기를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육체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에너지 감각도 같이 무뎌집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랑 소통을 하려면 이 심장 에너지 센터를 통해서 송수신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감각은 보통의 인간들이 활성화가 안 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 회로를 연결을 해야지 가능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막히게 만드는 원인들이 파장이 낮은 자극적인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식단은 육식은
음식은 무조건 피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치즈나 유제품 뭐 이런 것들은 장의 건강을 나쁘게 만들면서 에너지 바디 감각이 깨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못 느꼈던 자기 몸의 불편함이 느껴질 거예요. 몸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과정에 접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식에서 비롯된 모든 유제품들 그리고 화식도 몸이 좀 무거워집니다. 녹말이나 이런 것 높은 파장은 아니에요. 근데 뭐 화식까지는 뭐 건강에도 뭐 나쁘지도 않고 저도 화식은 합니다. 근데 이제 파장을 맑게 해주고 높여주는 음식들은 자연에서 얻은 것들 최대한 가공과 조리를 하지 않은 것. 근데 인간의 소화기관은 익히지 않은 것들을 먹으면 탈이 나고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짝 최소한으로 데치고 최소한으로 간한 건강하고 담백한 음식들이 여러분들의 몸에도 좋고 여러분들의 파장을 높이고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천천히 바꿔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감각이 섬세해지면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여러분들 몸이 더 맑은 것 쪽, 더 깨끗한 것 쪽, 이거 나는 먹기 싫어라고 평소에는 잘 먹던 크림 파스타를 먹으면 배탈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게 될 텐데 일단은 자극적인 거 먼저 끊으시고 빨간 고기, 빨간 음식 피하시면서 점점 감각을 깨우시고 맑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만들었느냐, 어디서 만들었느냐,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인스턴트 가공식품 먹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인스턴트가 아닌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식이랍시고 뭐 샐러드 패키지, 닭가슴살 소세지라던가 이런 거를 먹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그 음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쳤으면 누가 만들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온 것들은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고요. 최대한 자연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영양소는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뒤에 보면 성분표에 칼슘 몇 퍼센트 이게 아니라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의 영양소를 섭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약, 영양제에서 섭취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음식물에서 그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훨씬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 자연에서 그대로 얻은 영양소는 품질의 차이가 엄청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에서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식 식재료들, 채식하는 거 귀찮다고 맨날 먹던 것만 드시지 마시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피자는 치즈도 들어가 있고 야채도 들어가 있고 빵 탄수화물도 들어가 있으니까 건강한 거 아니야? 이런 무지한 선택은 내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의 세포는 기분이 매우 나쁘다는 거, 여러분들 에너지 바디도 같이 좋지 않아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 세 번째는요, 자극적이고 시끄러운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는 자기를 위해서 고요한 환경을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심리적으로, 실제로 외부 환경적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일을 하느라 학교를 다니느라 많은 자극에 노출이 되었다면 주말에 하루 정도는 고요한 시간을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의 정신과 이 에너지 바디는요, 계속해서 뭔가 자극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에 익숙해지면 일단 지쳐요. 지치면 송수신이 안 됩니다. 이 송수신이라는 게 어떻게 꽂히냐면 일단은 여기로 많이 구분이 되고요. 이렇게 꽂힙니다.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가 심장에서 확신과 같이 와서 이거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아이디어로만 오면은 그냥 내 생각들이랑 혼합이 돼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확신이 안 들고 아리까리해요. 감각을 활용을 하려면 송수신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나한테 말하지 않는, 내가 노래를 듣지 않는, 내가 어떤 영상을 보지 않는 고요한 순간, 차분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하루 종일 뭔가를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 영혼이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감과 영감으로 뭔가가 꽂혀졌을 때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자료와 혼합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요. 혼합도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냥 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들어와도 그냥 여러분들의 의식까지 꽂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전화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24시간 중에서 23시간 30분을 계속 전화를 받고 나머지 30분만 비워놓는다고 하면 딱 그 30분에 누군가 꽂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 여러분들의 에너지 값은 여 밑에 있고 여러분들 영혼은 여기에 있어서 영혼이 여러분들 소통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영혼이랑 소통하려고 정말
정말 애를 써요. 그냥 애만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고유하게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파장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자꾸만 내가 여기를 점프를 해야 된단 말이지. 일순간 같아지는 때 영혼이 한마디로 빠르게 알려줘요. 빠르게. 왜? 오랫동안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그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우연히 쉴 때 어떻게 딱 꽂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 내 마음을 느끼는 순간 정신사나운 것으로부터 잠깐 멀어지는 시간을 자주자주 가져줘야 이 점프하는 타이밍과 영혼이 여러분들 정보를 꽂아주는 타이밍이 딱 맞아 들어가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타이밍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안 만들어줘요. 왜? 고요하면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거 막으려고 영혼이랑 소통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뭐 보고 뭐 듣고 혼자 있으면 우울해서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무서운 게 다 감정 올라와서예요. 아니에요. 저는 겁이 많아서 혼자 있으면 범죄자가 막 들어올 것 같고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고요한 순간을 사람들은 못 견뎌하고 안 만듭니다. 계속 뭘 봅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있습니다. 정보 송수신을 할 수 없는 생활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영감이든 영혼하고 소통이든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적된 감정으로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 장애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영혼하고 소통하는 건요. 1차적으로 여기입니다. 심장 에너지 센터. 왜? 여러분들 영혼이 심장 에너지 센터로 여러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정 어디서 느껴요? 여기로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세상과 소통하는 매개체로 쓰는 게요. 이 심장 에너지 센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정을 다 여기다 누적을 시켜놓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장을 잘 안 느끼려고 해요. 쓰지도 못해요. 여기 느끼면 감정 이상한 게 막 다 느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니까 이걸 자꾸 외면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살아가요? 현대인들이 여기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로 삽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정보의 옳고 그름, 영혼과의 시그널 주고받을 수 있는 매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정보가 오가고 조합하고 조립하는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에요. 여기는 감정을 느끼고 직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신호등인데 이 신호등이 불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 얘 혼자 움직여. 그래서 인생이 시행착오의 연속이야. 얘를 못 쓰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로 해요. 생각은 많아져. 행동은 하나밖에 못해. 그러니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완벽주의, 강박증, 무기력증 이런 거 시달리는 이유가 얘가 막 다른 후보들을 알려주고 다양한 생각들을 알려주면 아이디어를 알려주면 얘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좋겠어. 저게 좋겠어. 이런 것들 얘네가 구분해내서 여러분들이 딱 명확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못 쓰니까 머리도 신뢰를 못해요. 얘랑 협력을 하면 정말 아이디어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조립이 되고 확장이 되고 그것들 중에서 베스트를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는 기준까지 생기는데 너무 이제 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들에 시달리고 실패도 하고 막 통수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얘도 신뢰 안 하고 얘도 신뢰 안 하고 이거 두 개 다 못 쓰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문제는 영혼은 여기로 소통한단 말이지. 나는 이 마음으로 기다 아니다 또는 영혼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 위에 내가 그동안 살면서 누적시켜온 많은 감정적인 숙제들이 쌓여 있고 내가 딱 영혼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오자마자 하이 이러면서 다 올라와요. 막 우르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화하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살기 편해지고 여러분들 에너지 값이 높아지고 그래서 운이 좋아지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영혼하고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더 많은 가이드를 받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정화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감정 정화도 못한 사람 절대로 영혼이랑 맑게 소통 못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채널링을 했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느낀 거랑 자기 감정이랑 혼합해서 느낀 거예요. 이래 되면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한테 너 지금 면접 본 그곳 붙을 거야. 붙으면 꼭 가.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붙어서 이 회사에 가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데 그런 시그널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분명 여기 가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어. 근데 동시에 내가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불안과 두려움이 같이 올라와. 여기 아닌가 보다. 돌아갑니다. 영혼이 주는 시그널, 여러분들 직감 반대로 알아듣습니다. 헷갈려요. 어쩔 때 더 헷갈리냐면 이제 영혼의 시그널을 좀 들어. 그래서 여기 가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가 나 왜 이렇게 안 끌리지? 안 끌리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감정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그냥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딱 열었을 때 나는 지금 내 직장 생활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하고 열어도 감정은 하이 하고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게 아니야. 감정들은 그냥 열면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긴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맑아진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야지 이걸 신뢰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비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장애물이 뭐가 있냐면요. 저진동에 무겁고 부정적인 정보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우울한 에너지가 많이 있는 그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서 내가 일을 한다.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맨날 싸우는 어떤 곳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화장이
파장이 동화가 되면서 같이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있는지도 중요해요. 물론 그런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자기 페이스를 지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정말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그 앞에서 장사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시장이나 막 이런 데서 일주일에 5일씩 하루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의 파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운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컨디션보다.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파장에 맞춰서 그러니까 좀 우울하고 무거운 파장을 가진 사람이 그런 파장을 만나요. 그런 파장의 환경을. 이 사람은 이렇게 벗어나고 싶겠죠. 더 높은 파장으로. 근데 이 파장 환경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여기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이 우울한 분위기의 직장에서 그 우울한 상태를 벗어나기는 정말 많은 의지가 필요할 거예요. 보편적으로 저한테 정화법을 배우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거 못 벗어나십니다. 자기 그냥 파장대로 가거나 더 무거워지는 삶을 사는 이유가 그래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피해 가거나 못 피하면 최대한 그 환경이 없을 때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맑은 음식을 먹는다던가 영상 매체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럴 때에도 내가 습관적으로 그 낮은 파장의 것을 섭취하지 않으려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뉴스를 너무 많이 본다던가 뉴스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뉴스 기사를 보세요. 뉴스 기사가 덜 휘둘려요. 근데 뉴스의 영상 매체는 굉장히 많이 휘둘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불쾌감을 유발하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그런 파장에 일순간 머물게 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습관이 되고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내 파장보다 조금 더 높고 기분 좋고 높은 단계의 에너지라고 느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은 여러분들도 슬쩍슬쩍 올라가요. 근데 이제 오히려 반대되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은 유튜브 개그 프로그램, 텔레비전 개그 프로그램도 포함되는 겁니다. 막 고기를 막 이만큼 먹으면서 막 좋지 이러고 서로를 웃음거리를 만들면서 깔깔거리고 소위 말하는 속세적인 이런 것들 아예 즐기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면 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이 바보 상자라고. 바보가 됩니다. 그거는 아시고 보셔야 돼요. 나를 영적인 이런 상태에 가깝게 가기보다는 좀 더 인간적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킨다라는 걸 알고 보셔야지 그걸 이제 구분을 하셔서 이제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분노를 유발하고 누군가를 헐뜯는 이런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시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과 그런 에너지를 계속 방출을 해낸다면 여러분들 파장 같이 낮아진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영혼으로서, 인간으로서, 영혼으로서 이 층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과 영혼이 편안하게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통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걸 내가 해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디폴트를 원래 안 되는 게 당연한데 내가 노력을 해서 그 기회를 잡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적인 감각, 심장 센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맑아지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감정을 많이 외면했을수록,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장애물들에 많이 노출이 됐을수록 여러분들이 본래의 디폴트로 회복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간의 디폴트는 원래 영혼이랑 소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디폴트를 넘어서서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더 맑아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과 소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제로값까지 올라오면, 그러니까 인간의 디폴트까지 올라오면 적어도 직감은 느껴져요. 본능적으로 내 생존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돼? 저 사람 만나야 돼? 이 꿈을 쫓을까? 저 꿈을 쫓을까? 직감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정답을 느끼고 구분하는 감각이 활성화가 됩니다. 인간의 디폴트는 원래 그 정도는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잘 못 써요, 현대 인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하고 원활하게 성수신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또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예민해지는 게 여러분들 삶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판도라님.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영혼의 협력을 받는 삶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기적 같은지 체험해보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평범한 그냥 에너지 감각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10대의 소녀였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철저하게 제 영혼과 소통하면서 영혼에게 배우고,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 배우는 것처럼 저도 영혼의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제 영혼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길도 되게 많고 앞으로 누리게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될 건데, 이제 그것들을 누리는 거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